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개표가 아직은 초반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돼 있습니다. 먼저요, 미국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현재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지에서는 지금의 승자가 누가 될지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워싱턴 DC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속속 개표가 현재까지 시작이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198명을, 해리스 후보가 109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현재까지는 더블 스코어 차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중서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와 같은 중서부와 플로리다, 알라바마, 미시시피와 같은 동남부 지역입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동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와 같은 지역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위 언급한 주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주들이고 관심은 경합주일 텐데요. 전체 7개 경합주 가운데 현재 6군데가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곳인데요.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2군데,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군데에서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곳은 현재 미시간과 애리조나 정도입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라 예단하기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시간 선두가 바뀌고 있고 어느 지역의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인단 확보 수만 놓고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크게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해리스 후보가 강세인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자, 이 펜실베니아가 가장 관심사인데 이곳에 대한 승자는 미 언론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미 언론들도 상당히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펜실베니아 지역을 여러 번 가봤는데 만날 때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엇갈리고 있고 거의 5대5 이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게 현지 언론에서도 펜실베니아를 그만큼 경합주, 그중에서도 초경합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로는 앞부분에 필라델피아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피츠버그 이런 대도시 지역의 초반에 개표가 됐을 때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갔지만 이 중서부 쪽, 이 소도시 쪽으로 갈수록 트럼프 후보가 강세여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 현재는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스 후보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경합주 중에 하나였던 위스콘신에서도 사실 해리스 후보가 이 앞서서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은 해리스 후보가 이 세 곳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주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미시간 한 군데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가 투표를 끝냈고 개표가 지금 58%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이 50.9% 그리고 해리스 후보 측이 48.1% 거의 한 3%포인트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어서 해리스 진영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 특파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추세라면은 언제쯤 이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보통의 경우 만약에 승부가 조금 빨리 난다고 했을 경우는 자정을 좀 넘은 시점, 한국 시각 기준으로 여기 시각 기준으로 자정을 넘은 시각에 보통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오후 한 2, 3시 이 정도쯤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초반 판세가 확연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 때 이야기고 이 경합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지역을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다가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서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경합주에서 승부가 쉽게 나지 않을 경우는 오늘 안에는 사실 승부가 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재검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승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낙후된 공업도시인 위스콘신에서는 지금 개표율이 52%인데 해리스가 49.2%, 트럼프가 49.1%, 뭐 아주 그냥 초박빙으로 해리스 후보가 아주 앞서간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인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3%포인트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일부에서 뽑고 있는데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우리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이 당선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에서 연방 상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승리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게 김 의원이 처음이고요. 미 동부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거 외에도 이번 선거에 관련 다양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쓴 비용만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두 후보가 각각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 패배하는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